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말하기 어렵지만 괴로운 질병, 이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저는 이 치질이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합니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원인 치료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손가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손가락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손가락의 통증이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손가락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 체질 또는 나타난 증상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손가락 각각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다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은 한의원에서 침을 치료받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손가락 치료가 쉬운 증상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 오면은 당연히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통증을 제어해주는 그러한 주사나 이런 치료를 받겠죠. 그러나 이 손가락의 통증은 이상하리만큼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치료 가지고. 그래서 몇 년, 몇 달씩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 치료를 해도 그렇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렇고 조금은 좋아지는 듯한데 완전하게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몸이 결리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침으로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괜찮아지고 호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손가락 통증 치료는 유난히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의 통증이 전신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질이라든지 전신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통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전신 건강이 좋아져야 하고 또 그래야 손가락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손가락 한 개 한 개마다 이 손가락 한 개 한 개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의 어디는 신장의 어디고 막 이런 그림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전신의 건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손가락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손가락의 표면적인 통증만 치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손가락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손가락의 통증을 치료할 때 어느 손가락이 유난히 아프냐, 또 어떤 체질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동시에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아서 그에 맞는 한약을 투약하면 전신의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손가락의 통증이라든지 이상 현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별의별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통증 같은 것이 잘 치료되는 것이 한방치료입니다. 사실 손가락에 좌측과 우측이 있잖아요. 네. 이 좌측과 우측 손가락의 통증도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른쪽은 기와 연관되고 왼쪽은 혈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우선 오른쪽 손가락의 제1지의 통증은 기가 허하고 폐열이 원인입니다. 기는 부족하고 폐가 열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측 제1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는 잘라지거나 이렇게 절단되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기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폐가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손가락의 어디가 통증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기가 허하구나, 이 사람은 폐 흠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락병이라고 해서 한의학만의 독특한 이론이고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전신이 여기저기 아파 괴로운데 그 원인을 찾아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이 나오지 않던 환자가 손가락의 이상을 보고 손가락의 이상, 말하자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한약을 투여하니 치료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 저림 또는 티눈 이런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 제1지가 아파서 내원했던 환자의 치료 사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러시죠. 우측 제1지가 우측의 제1지입니다. 우측의 제1지가 아파서 왔던 환자도 많습니다만 우측의 제1지가 우연하게 진찰하다 보니까 여기가 잘라졌던 이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이 여기가 잘라졌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맥을 보면서 손을 펴보시오 이럽니다. 저는. 왜? 손가락의 이상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것도 진찰이 하나니까. 그래서 맥을 보면서 봤더니 꽃농장을 한다는 60대 남성인데 딱 여기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 것은 항상 필요하다. 삭신이 쑤신다. 또 1년에 한 번씩 장염이 걸려서 설사도 잘한다. 어깨 관절이 아프다. 입이 마른다. 처언식이 있어서 대학병원을 다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전에 사고로 인해서 제1지, 이 엄지가 절단된 사고를 겪으셨던 분인데 네. 그 자체로도 큰 사고지만은 그 사고가 전신에 영향을 준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셨고 결과가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네. 이것이 잘라짐으로써 건강에 영향도 주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팔자예요. 체질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를 다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했는데 진료 중에 우측 제1지가 이상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기가 부족되고 폐에 이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났던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감히 생맥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더니 전신의 피로가 없어지고 삭신이 쑤시고 아프던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측 제1지의 이상은 기가 부족한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네. 어떠셨어요? 네, 이분은 기가 부족한 것이 이제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코가 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코가 긴 것은 기가 부족한 겁니다. 여자가 코가 긴 것은 기가 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네. 여자가 기가 실하면 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자가 기가 부족해도 병이 많이 옵니다. 네. 남성들이 코가 길다는 것은 기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 손가락을 다친 게. 바로 우측 제1지가 절단된 것을 보고 기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기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손을 다쳐야 되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일치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쉽게 피곤했고 물론 이제 꽃농사 지시니까 일도 많았겠지만 피로를 쉽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을 보완해 주니 피곤한 것이 훨씬 덜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약을 쓸 때도 피곤해서 보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부족돼서 피곤할 수도 있고 혈이 부족돼서 피곤할 수도 있고 기가 실해서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오른손에 제1지가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 코가 긴 것을 보아서 기가 부족되니까 기를 보강해 주는 치료를 했더니 좋았던 겁니다.